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라가르드 연설, 하나는 소매 판매 지표 이렇게 있었는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지난달 인플레 5%였다. 근데 우리 목표치는 2%였기 때문에 목표치의 더블을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별로 시장에 충격은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제 달러하고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달러 먼저 살펴볼게요.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가 나왔죠. 오히려 라가르드 연설하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튀어나오고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요. 왜냐, 라가르드가 유로존 22 유로존 인플레 심각하다, 유로존도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했으면 유로존 긴축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유로존 긴축하면 상식적으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나오는 게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젯밤에 달러 강세 나왔죠.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저녁에 선반영, 기존에 이미 달러가 약하게 빠졌던 거를 선반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금융시장만의 논리,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 드렸는데, 아무튼 그 모습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라가르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달러는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미 볼린저 밴드 째고 며칠간 나간 거라서 좀 하락이 심하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빨라야 금요일에 하락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중엔 다시 달러 결국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당일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흐름 좀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주변에서 무슨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적당히 반등해야 될 때에서 반등하긴 했어요. 반등해야 될 때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일단 반등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요게 연속적으로 더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봤고요. 그 라가르드 연설로 인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라가르드 연설을 핑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왠지. 예. 유로존도 긴축한다 그러니까 야, 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무튼 금리가 올랐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 같아요. 딱히 이유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굳이 재료를 갖다 붙일 만한 게 있었다면 라가르드 연설이 어떤 재료가 됐겠죠. 이 금리 상승의 재료가 됐겠죠. 그래서 1.75가 중요한 자리인데 1.75를 강하게 돌파한 척해서 이제 다시 위험해졌죠. 금리가 위쪽으로 다시 이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1.75 돌파한 짝일 때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두 번째 올라온 거니까 좀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해서 N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금리는 상당히 빠르고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죠. 어쨌든 요 위에 정고점에 어디 저항이 있긴 있으니까 얘가 상승 N자로 힘차게 올라갈지 비리비리 하면서 또 다시 또 변동성 죽이면서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금리는 추가 상승 가능성 놓고 보는 게 좋겠죠. 금리가 추가 상승한다라면 나스닥, 신흥국 이런 데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2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1%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9.69까지 올라왔으니까 조만간 1% 터치하겠네요. 그죠? 금융시장은 올해 연준에 최소 4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채권 시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에 관련된 반응을 좀 살펴본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달러하고 이제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제가 봤을 때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신경 쓰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젯밤엔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예상치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언론들이 표현을 했냐면은
인플레 우려가 심해가지고 너무 이제 물건값이 오르고 뭐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고 이러니까 인플레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장 초반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장 전에 이 지표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파락을 많이 했던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거를 재료로 해서 이 악재를 딛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좀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어젯밤에 이 자리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뭐 그런 결정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뭐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나 이제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갑자기 중요한 자리가 되고 갑자기 무슨 의미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슈 하나로 탁 방향이 V자로 꺾이고 막 이런 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방향성이 꺾이려면 그 전부터 충분한 힌트를 주고 나서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들 흐름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날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제 사전에 미리 알고 이때 잘해야 됩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다 하는 때에 어떤 뭐 지표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뭐 갑자기 그런 지표가 쇼킹하고 서프라이즈하다 해서 딱히 뭐 그 자리가 더 뭐 베팅할 만한 가치가 생기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지수 같은 건 방향을 꺾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한두 개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딱히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 가는 길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근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요. 솔직히 어제 같은 날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에요. 지네 멋대로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다만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제지표가 쇼크하게 나오니까 일단 개파락 출발하는 게 맞긴 맞았겠죠. 개파락을 출발하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 금요일 날 밤에는 딱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참고로 오늘 밤엔 휴장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엔 빨리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들이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라는 게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지지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 뭐 121선 부근이고 여기에 뭐 직전 저점이 여기가 있고 뭐 여기 뭐 이런 자리 아래 꼬리 달렸던 지지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섣불리 움직이면은 급반등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잘 드렸었고요. 이런 자리를 붕괴하려면 어쨌든 잘해야 된다. 차분차분하게 잘 지지력을 깨야지 완전히 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리테일 세일즈 그거는 너무 대놓고 장 초반에 악재가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분봉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은 그죠? 장 초반에 리테일 세일즈 이러면서 막 팍 폭락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중에 계속 반등을 했죠. 아무튼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만 보시면 될 거예요. 15,650. 두 번째 깼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도 있죠.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밤 휴장이니까 할 말은 없고요. S&P 같은 경우도 4,700 붕괴시켜 놓고 일단 4,700 밑에 있으니까 얘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얘도 S&P 같은 경우도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아래 꼬리가 심상치 않게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지력을 잘 해야 잘 어떻게 소화해야 아래쪽으로 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들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여튼 뭐 4,700 밑에 있기 때문에 할 말 없다. 별로 어쨌든 이 뭐 오늘도 내일도 중요한 자리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650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숏배팅의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요. S&P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자리잖아요. 박스권인데 대충 박스권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할 거예요? 할 게 없죠.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뭔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자, 보자. 오늘 뉴스 같은 거 뭐 특별히 볼만한 거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JP모건 다이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매파가 됐나봐요. 뭐 올해 6회 7회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저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상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연준 유동성의 승자를 공매도해라, 금리 상승 충격 발생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거죠. 2020년 3월부터 해갖고 유동성 랠리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버블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버블인 상황에서 숏 전략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매도 전략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버블일 때는 버블의 대장을 까는 게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요. 요런 생각. 아무튼 요거를 요렇게 표현했네요. BOFA에서는요. 요런 것들 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 이번 주 중국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오늘이죠. 오늘 뭐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뭐 12월 생산 투자 소비 요런 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마 잠시 후일 거예요. 10시 좀 넘어설 거고, 오늘 MLF 만기 재발행과 금리 결정이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뭐 중국 쪽은 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MLF 금리 결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하고 20일 날에 뭐 하여튼 기준금리 인하 뭐 그런 비슷한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하고 하여튼 20일 하고 이런 금리 관련된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벤트들이 있대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이주열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뭐 금리 1.5%가 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기똥차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자라고 하는데, 의견이라도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뭐 바이든, 뭐 아니면 파월 의장, 뭐 옐런 재무장관, 이쯤 되면은 의견이라도 좀 그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뭐 한국은행장 저런 분의 뭐 1.5%는 뭐 긴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그냥 그렇군요, 그냥 그러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별 의미 없는 이야기, 어이가 없어 갖고 하여튼 뉴스 기사 제목만 좀 같이 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는 뭐 몇 가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밤 미국 휴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맨날 뻔한 것들 어디 갔더라?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목요일날 밤에 뭐 이런 게 있고요. 금요일날에 라가르드 총재 연설 정도 있고, 뭐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솔직히 뭐 별다른 중요한 이벤트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목요일날에도 22에서 뭐 하나 있네요. 목요일날에도 22 통화정책 회의 20일 통화정책 관련해서 무슨 회의가 있긴 있나봐요. 무슨 미팅 써있죠. 이러니까 무슨 회의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목금쯤에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의 움직임을 결정할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번 주는 뭐 저는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인가 25, 26일 날에 FOMC 회의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 26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마 미국 옵션 만기주일걸요? 그런 점들 정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번 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무슨 일들이 있나 이슈 점검 같은 거 한번 싹 해봤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 역시나 할 말 없는 자리인데요. 잘 봐야 될 자리는 어디겠어요? 여기 있는 이 지지력을 잘 훼손시키는지 여부,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86.6 386.5 대충 이 자리죠. 여기 직전 저점, 지금 이 자리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싸움이 잘 마무리가 돼야 이제 380도 깨고 370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은 380도 아니고 385, 386 이런 데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상승을 보시는 분께는 안 좋다는 거죠. 박스권이 되려면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 되려면은 380, 400 이렇게 박스권으로 해놨을 때 390 부근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385 부근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잘못하면은 370 부근까지 다시 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싸울 거면 390 부근에 싸웠어야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안 좋게 풀리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 잘해야 되겠죠. 오늘 이런 자리에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늘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이래서 저는 어쨌든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오를지 내릴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마감하면은 전 그냥 적당히 잘 마감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마감하면은 힘도 적당히 아껴 쓴 거고 약한 불로 적당히 잘한 거고 지지력을 잘 훼손도 한 거고 변동성도 잘 줄어들었고 다음날에 대한 다음날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감만 해도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뭐 글쎄요, 오늘 같은 날 뭐 조금 뭐 세게 폭락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별로 폭락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서 천천히 가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라서 일단 뭐 그래서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코스닥 시장도 잘해야 돼요. 오늘 비슷한 겁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반등 안 나오고 이렇게 마감된다 그러면 이제 내일 다음날 추가 하락이면은 여기서 그냥 하락이 아니죠. 이제 급락이 되겠죠. 또 급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오늘 여기서 양봉 나오고 이러면 또 지지력 이야기하고 또 피곤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락하고 음봉 마감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직전 저점 부근 여기 지지력이 없구나라고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막 좀 속도가 있게 제법 속도감 있게 하락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기로 마음먹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냥 조용한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이제 하락하자고 마음먹으면 아마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뭐 다음날 쭉쭉 뽑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코스닥 시장이 연초 들어서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나스닥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지도 닭자 붙었다고 꼴에 지도 하여튼 무슨 뭐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모인 닭 시장이라고 하여튼 전혀 나스닥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코스닥이 지도 닭 붙었다고 해가지고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참 보고 있으면 웃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최근에 저기 코스닥이 특히나 더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금리 상승에 조금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코스피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뭐 얼마든지 하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그냥 오늘 힘겨루는 날이에요. 어떻게 될지 전 전혀 감이 안 와요. 하여튼 이 주변에서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려면 잘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힘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불 조절 잘 해야지 자칫하면은 어쨌든 냄비를 태워 먹지 않고 오랫동안 요리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네요. 오늘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 삼성전자도 뭐 적당히 갭상승해갖고 이렇게 버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고 1190원대에 와 있네요. 뭐 콜옵션 죽을 자리에서 잘 죽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